1분 영어 머스터디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구문, 문법. 자, 여러분들에게 영어할 때 구문, 문법이라고 하니 그것이 영어의 절대적인 법칙으로 잘못 오인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용례, 영어의 용례, 사용의 한 가지 예시 또는 몇 가지 예시,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법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규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어민처럼 느낀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뭇 다르겠죠. 자, 그 좋은 예로서 지금 이 문장은 네이버에 있던 어떤 학생이 구문을 배우고 나서 적용하다 보니 이상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 학생에게 답변을 드리죠. 자, 질문이 이것입니다. They never meet without quarreling. 그들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는. 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문을 보면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로 나와요. 깔끔하죠. 그들을 만나면 반드시 싸운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외웠던 거죠. never나 not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그들은 다툼 없이 만나지 않는다 해서 즉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른 문장을 보다 보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One cannot succeed without working hard. 자, 이 학생이 해석을 해보니 사람은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너무 오케이죠. 근데 이것을 구문을 적용해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성공하기만 하면 노력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공하면 노력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틀린 건데요. 그래, 이 학생의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걸까요? 라고 질문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답변을 합니다. 앞문장은 사실, 뒷문장은 사실이나 판단 문제다. 그리고 이 학생이 또 날카로운 질문을 또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One cannot sell food in Europe without visiting Italy, the land of poetical beauty, and one can hardly leave Italy without peep at Rome. 그럼 이 문장도 사실로 봐야 하나요?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네버와 캔낫 차이를 본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판단의 문제라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걸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과 판단의 중간 단계.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중간에 천상계가 있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도 이 중간 단계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이 또 붙기는 합니다. 물론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캔낫과 그 다음에 without을 한번 갖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로 해석해 볼까요? 당신이 sell food, 이 유럽에 발을 디디면 반드시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그 땅은 시와 같이 아름다운 도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난다. 떠나면, 이탈리아를 떠나면 반드시 로마를 본다. 이상하죠? 이탈리아를 떠나면 반드시 로마를 본다고요? 떠났는데 이탈리아를 떠났는데 반드시 로마를 본다고요? 엿본다고요? 슬쩍 보는 게 피프입니다. 어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과 이것을 한글로 바꾼 거예요. 자, 이 문제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문제 시작된 건데요. 자, 구문이나 문법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법칙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래요. 이것은 사용의 예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 있죠.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는 이 문장에서만 맞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칙이 아니라 여기만 맞는 사용 용례라고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걸 또 발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자고, 이 부분을요. 자, 제가 두 가지 한번 다 정해 볼게요. 사람은 로마에 발을 디뎠다고 할 수 없지. 이탈리아 방문하지 않고는 되죠. 두 번째, 유럽을 방문했다면 반드시 이탈리아를 방문해야지.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느끼는 것과 원어민이 느끼는 것과 그것을 번역한 거는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번역입니다. 번역. 다른 게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나 왜 구문독해나 문법원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정말 쉽게 느껴지지만 가면 갈수록 영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맞지 않는 문장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여기다 앞에 써줄게요. 이것은 이것만 맞아. 또는 이런 문장 몇 개만 맞아. 여기에서만 맞는 거야. 라고 써야 정답이죠. 법칙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번역인 거죠. 번역. 자, 여기 볼까요?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이것은 시같이 아름다운 도시였다. 라는 이유고.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로마를 보지 않고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괜찮죠? 로마를 보지 않고 떠날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탈리아를 떠나요. 반드시 로마는 봤을 거예요. 이것도 괜찮죠? 네, 반드시 로마는 봤다고 해야죠.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거죠. 결국 말장난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 뭐냐? 이거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딱 외우고 나서 다른 문장을 적용하려다 보니 안 맞는 게 생기니까 계속 생길 겁니다. 앞으로. 예, 본질을 놓친 거죠. 자, 그러면 사용 용례로서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실제 문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저래 간단하게 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no 보이시죠? could, without 이런 형태로 보이실 겁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이 아까 문장보다는 단어가 어렵죠. 실제로는 단어가 좀 더 복잡하고요. 구조도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걸 또 구조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고 나서. 자,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제가 했던 말 있죠. 예,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no cannot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philologer could examine them all without believing them to have sprung from some common source. philologer란 말은 언어학자예요. 어떤 언어학자도 보이시죠? 어떤 언어학자도 그것을 검토할 수는 없다. 그들이 공통된 소스, 어원이겠죠? 같은 소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도 될 겁니다. 어떤 언어학자도 그것을 검토해 봤다면 반드시 얘네들이 소스가 같구나 를 생각하게 된다. 맞죠? 이것도 맞고요. 언어학자라면 그걸 검토해 봤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그죠? 그들이 같은 소스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응? 그걸 검토했다고 할 수가 없지. cannot을 생각하기 위해 가죠. 그것을 이그제민 했다고 할 수 없어. 이걸 생각하지 않고. 오케이? 이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문이나 문법을 배워서 아마 기분을 개운할 거예요. 근데 실전에 적용할 때는 실전에서는 맞지 않는 게 생겨요. 그 이유는 뭐다? 이것은 한 가지 사용의 예시인 거예요. 예시, 용례. 그 용례를 가지고 모든 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배울 때 예를 들면 make가 있잖아요. 그럼 중학교 1할 때 이렇게 보여요. 너무 쉽죠? 만들다.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make a car, 차를 만들다. 야 봐봐. 책 보니까 made in Korea 할 때 이게 만들다지, 그치?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세상도 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상한 거 배우기 시작해요. 갑자기. make인데 me를 써. 나를 만든 말이 안 돼. 뒤에 동사가 나가. 그럼 이것도 시키다라고 하네? 이게 바로 사용예예요. 이것도 예예요, 예. 문법이 아니에요. 예시예요, 예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make it 해놓고요. 성공하다라고 그러고 또 도착하다 그래. 제일 도착하다 그러고
이것도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정의를 말할 수 있냐?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예를 쭉 열거하다 보면 메이크만 해도 여러분 아마 한 달 공부해야 될 거예요. 메이크만 해도. 그럼 영어를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 달 동안 메이크만 하는데요. 계속을 한 달 동안 해야 돼. 한 달 동안. 그럼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해야 돼. 그럼 말이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구문은 그래서 좋지 못한 거예요. 알아서 나쁠 건 없죠.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로 모든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닌 거예요. 구문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구태여 학원까지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분명 구문을 할 거예요. 문법도 하고 학교에서 그것만 따라가시면 충분하고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몰라도 돼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충분히 따라가 주시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 구문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주어가 아이다, 마이다 이런 것들, 아이, 마이, 미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외워서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간에 그럼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충분하니 그 정도 이상 투자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고요. 구문과 문법이란 말을 바꾸셔야 돼.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거는 용례, 사용의 용례이다. 그 사전에서 메이크는 만들다 나오잖아요. 너 메이크 뜻 알아? 만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만들다가 아니니까 원래 뜻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있는데요. 성공하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메이크는 시키다라고 외웁시다. 이게 여러분 메이크의 뜻이 뭐야? 시키다야 라고 말하면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반도 아니지만 하여튼 반은 맞다고 맞고 할 수 있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구문인 거예요. 문법이라는 게 저런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문장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고 어떻게 바뀔지는 결국에 느끼는 게 바로 원어민처럼 느끼는 게 답인 거죠. 어떤 경우도 구문으로는 영어 정복 못합니다.